자, 이번에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아우 이름이 정말 생소합니다. 아까 돌이라 그러셨어요. 예. 돌이 생긴다고. 어떤 질환인가요, 네. 원장님? 쉽게 얘기하면은 인대나 그 주위 조직에 돌멩이가 생기는 거죠. 석회가 침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인대에 분필가루처럼 이렇게 하얗게 쌓이게 되는 병이에요. 국소적인 혈류장애에 의해서 인대에 석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다가 아주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심할 경우는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진단적인 거는 그냥 간단히 엑스레이만 통해서도 석회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만 통해서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관절 안에 이게 돌이 생길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석회가 쌓이고 쌓여서 커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딱 집중이 되는 단어 하나가 극심한 통증하면서 이 표정도 이렇게 또 보여주셨거든요. 아픈 게 싫으시군요. 이거 어느 정도 통증일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통증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 죽을 정도로 아픈 거를 10개라고 했을 때 우리 아기 놓는 통증, 출산의 고통이 6점에서 7점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석회성 더큰 건염에 의한 고통이군요. 통증은 8점에서 9점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아주 심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번에 알아드실 거 아니에요? 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와. 대충 짐작은 되는데요. 일단 석회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 진행 단계가 분명히 있을 네. 텐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기게 되죠? 먼저 이제 석회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다시 흡수가 되는 시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먼저 만들어질 때는 그 엑스레이 상에서는 분필가루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흡수가 될 때는 얘가 치약처럼 아주 찐득찐득하게 변하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가장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아프다 그러셨어요, 그죠? 네. 처음에 저렇게 형성되기 시작할 때는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자, 이 석회성 건염이요. 왜 생기는 것일까? 아까 뭐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원리를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혈류 같은 것들이 조금씩 핏줄들이 조금씩 약해질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인대를 먹여 살리게 되는데 걔네들이 중간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대가 영양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걔네들이 우리 연골세포로 변화가 되면서 석회들이 침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어깨가 아프게 되면 네. 우리가 흔히 오십견, 우리 계속 오십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석회성 건염이 생기게 되면 오십견하고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러게요. 또 방치되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증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증상의 차이는 확연하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그냥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다 아파요. 근데 석회성 건염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아픕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프기 시작한 게 아니라 갑자기 아프게 되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통증이 상당하다고 하니까 가만두면 점점 아파지는 건 당연지사일 텐데 네. 그냥 진통제 같은 거 먹고 그냥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방치하게 되면 그 통증들이 점점 더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팔 쪽으로 다 내려와서 통증이 아주 심해질 수 있고요. 드문 경우긴 하지만 석회로 인한 염증들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인대들이 파열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극심한 통증을 가져온다는 석회성 건염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 네. 아까 뭐 진행 단계별로 좀 약간 유형이 달랐습니다. 단계별로 치료법이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석회성 건염으로 뭐 수술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으로는 체해 충격파라고 해서 네. 석회를 깨뜨리는 거죠. 그런 깨뜨리는 치료를 해서 얘네들을 몸속에 흡수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주사기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아까 흡수기, 치약처럼 찐득찐득한 경우에만 잘 뽑히고 분필가루처럼 돌처럼 있는 경우는 잘 안 뽑힐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들이 틀려질 수 있어요. 수술적 치료는 이런저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 통증이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주사를 줘도 그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할 때는 응급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치료법에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 가기 전에 보존적 치료에서 끝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체외 충격파요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석회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시술 과정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돌멩이를 깨트려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되는데 그 배출되는 과정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게 되면 석회가 없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사이즈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한 5번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한 번 할 때 한 2,000타에서 3,000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영상을 잠깐 보시면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기계가 침투적으로 음파를 쏴 넣어서 돌멩이를 깨트리게 되는 치료법이고요.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요법으로 빼는 거를 동시에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두 가지 치료법 모두 석회가 사라지는데 이 치료법마다 나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결과가 나이라든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석회의 크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인대가 너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디게 낫는 경향은 있겠지만 석회를 제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가 시술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과 후 예, 네, 어떻게 원장님. 달라졌을까요? 네, 지금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 치료 전 사진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석회입니다. 뭔가 덩어리가 조그맣게 있네요. 있어요. 덩어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사 흡입하고 다음 날 찍은 사진을 보면은 100% 다 제거는 되지 않았지만 네. 사이즈가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를 흡입할 때는 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잡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위의 사진, 왼쪽 위의 사진을 보면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석회가 보이게 되고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길다랗게 하얀 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주사기를 석회에다가 찔러 넣어서 흡입을 시키는 사진입니다. 빨아내는 거군요, 주사기로. 네, 빨아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우와. 주사기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 보이시죠? 그게 이제 석회들이 이제 빠져나온 사진. 네. 자, 이 석회성 건염이 통증이 참 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저렇게 석회를 빼고 나면 바로 통증이 사라지는 건가요? 빠르신 분들은 바로 다음 날 바로 사라지시게 되고요. 석회로 인한 통증은 석회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서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픈 건데 그 압력을 줄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이 알아보면 충격파, 주사요법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내시경으로 수술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너무 심한 경우나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제가 수술을 한다고 했었는데 네.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어깨뼈 위에 하얗게 보이는 무슨 치약 짜놓은 것처럼 길다랗게 있는 게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더 정확한 거는 세 번째가 이제 MRI 영상인데요. MRI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네네. 네, 그게 석회. 석회가 인대 안에 아주 기다랗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큰 거네요, 이분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거죠. 예. 이분은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던 어떻게 분이고 참으셨을까요? 그거를 이제 관절경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네. 뭔가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날린다는 듯한 느낌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석회를 제거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석회가 지금 제거된 엑스레이 영상이 지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보존적 요법 우리 주사 치료할 때는 관절의 그 부위를 대략해서 이제 네. 약물을 넣는 건데 지금 이 수술 요법은 이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당뇨, 네. 고혈압, 지병 있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요. 네. 이런 분들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당뇨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조절만 잘 되신다면 수술에는 큰 영향은 없으시고요. 제 환자 같은 경우 심박동기를 갖고 계시는 분도 간단하게 수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군요. 네. 자, 지금까지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 이 치료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이 어깨 전문이라 그럴까요? 네. 많이 없는지도 알겠는 것이 진단부터 이 수술하는 것까지 참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냥 치료로 끝날 수 있는 게 수술까지 갈 수도 있는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꼭 전문의를 찾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이에요. 네. 보통 어깨라든가 관절이 아프면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 병 어떤 질환이라든가 양상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오십견이라든지 단순한 염증일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에서도 충분히 침이라든지 약물을 통해서 관절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인대 파열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 그 질환을 놓치게 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더 키워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신 후에 오십견이야? 그럼 한의원 가셔도 되고요. 아, 찢어졌어.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 같은 경우도 그냥 완전히 제거를 해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일단은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됩니다.